안녕하세요. 숲숲입니다. 지난주에 스트림릿에서 제목 페이지까지 바꾸기 해보셨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일단 페이지를 온전하게 배포하고 URL을 통해서 모바일이나 PC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 볼 텐데요. 일단 지난주에 만들어 놓으셨던 GitHub 레포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겠죠. 선생님들의 GitHub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난주에 만드셨던 스트림릿 레포지토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계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코드 스페이스에서 만들었던 스트림릿 1이랑 이제 GitHub에서 로컬에서 만들었던 스트림릿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둘 다 상관없지만 첫 번째 스트림릿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소개글 페이지 수정이라고 커밋했던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란색 버튼 코드 눌러보시면 로컬에서 복사해서 시작하거나 코드 스페이스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스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만드셨던 게 있다면 일단 활성화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스톱하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열어놨기 때문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코드에서 이렇게 현재 브랜치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이름은 그때그때 랜덤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런 코드 스페이스를 다시 열어봅니다. 그래서 점 3개 클릭하셔서 오프닝 브라우저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프닝 브라우저를 할 수도 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 수도 있고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 일단 브라우저에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작업하셨던 이 코드 스페이스 창이 나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서 일단 스트림릿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 streamlit.io로 들어가시면 이제 스트림릿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랑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이제 기본 저희가 한 게 이 커뮤니티 클라우드고요. 그리고 갤러리를 보시면 이렇게 차례대로 한 번만 볼게요. 앱 갤러리를 보시면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이제 스트림릿 페이지를 이렇게 자랑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끔 틈틈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디어 되게 괜찮은데? 라고 해서 좀 코드를 참고하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의 API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챗봇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볼게요. 요거는 이제 갤러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한번 둘러보시고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을 찾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를 다 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걸 참고해서 가지고 오고 이걸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이그젬플 코드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왔던 코드라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챗봇을 만들기나 이렇게 LLM을 사용해서 어떻게 스트림릿 페이지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Q&A 세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GitHub 코드 스페이스가 열려있죠?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작업했던 그 첫 번째 소개글 페이지는 헬로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여기서 수정하면 바로 적용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하고 always rerun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들 텐데요. 페이지는 이 밖에다가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 페이지스 안에 이 폴더 안에다가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폴더를 선택하고 이 새 파일을 생성하시면 여기서 이제 저는 파일 입력창 이렇게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그럼 이 폴더 안에 이 파일로 들어가야겠죠? 그럼 왼쪽에서 파일 입력창이라는 메뉴가 또 생겼을 거예요. 이 사이드바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있죠? 그래서 스트림릿을 사용하실 때에는 항상 첫 줄은 import streamlit as st 이렇게 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타이틀을 항상 먼저 넣어주시면 이 폴더에서 파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겠죠. 타이틀은 파일 입력창은 아니고 입력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스트림릿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웍스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 관련 문서에서도 참고할 게 많은데 이 서치에서 인풋 창을 쳐보겠습니다. 인풋 위젯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저희가 다 써볼 건 아니지만 일단 대표적인 걸 해볼게요. 버튼 창을 눌러보겠습니다. 버튼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 저희가 뭔가 처리된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야 할 때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출 버튼, 그리고 링크 버튼, 페이지 링크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폼이고요. 거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소스를 보시면 GitHub에 이제 원본 파일 코드를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오류가 난다거나 뭔가 좀 세부적인 옵션을 좀 수정하시고 싶을 때에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에 있는 틀보다는 이렇게 예제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까지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요. 네, 아까 제가 페이지 명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시 볼게요. 그러면 리셋이라는 버튼이 생겼고요. 이 프라이머리는 지금 여기 타입 보시면은 세컨더리랑 프라이머리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 세컨더리가 이 기본 하얀색 버튼이고요. 프라이머리가 이 빨간색 버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셋을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줄게요. 버튼은 사실 true 혹은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나와라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Say hello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런 문구가 나오도록 해줘라 라는 거죠. Say hello 버튼 누르면 Why hello there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눌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 기본적인 goodbye라는 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랜덤 숫자 생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랜덤 숫자 생성하면 0과 1 사이의 숫자가 계속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이렇게 버튼을 입력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입력 창을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버튼은 일단 이 예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예제는 인코딩을 UTF 파일로 바꾸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다운로드 some text라고 입력해보면 뭔가 다운로드가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메모장 파일이었는데 txt 파일로 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링크 버튼 살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복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워주시고요. 링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링크 버튼의 구조는 이 버튼의 이름 그리고 바로 링크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보시기에 오른쪽 창이 조금 작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오른쪽에 확장해서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큰 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Go to 갤러리를 눌렀을 때 바로 이제 새로운 링크로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셀렉션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먼저 체크박스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버튼을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체크박스는 체크를 선택하고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입력창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agree라는 객체 안에 st 체크박스 I agree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눌러보면 동의합니다.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체크가 되었을 때 어떤 문구가 나올지도 볼 수 있겠죠. 여기에 else로 이제 추가를 하면 몇 번으로 다음 넘어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동의 버튼을 먼저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동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겠죠. 아래 유튜브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멀티 셀렉트가 있는데요. 사실 이 기능을 또 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제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보시면 멀티 셀렉트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예요. 지금 보시면 이 멀티 셀렉트 안에는 첫 번째 버튼, 이게 라벨이고요. 여기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이 4개는 선택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2개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워놔도 되는데요. 비워놓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빈칸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뭔가 기본 옵션을 이렇게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그린과 레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여기서 만약에 다르게 되면 이런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 밸류가 이 옵션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오류창이 뜨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멀티 셀렉트가 좋은 거는 이렇게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선택한 순서대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있죠. 조금만 더 봐볼게요. 이렇게 라디오도 똑같은데 라디오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무지개 글자처럼 이런 옵션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코미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이렇게 세미콜론, 콜론하고 레인보우를 넣으시면, 혹은 드라마에다가 이렇게 앞쪽에 별 3개씩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탈릭치로 나오고요. 이렇게 아이콘들은 이제 이 콜론을 이용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캡션은 필수는 아니고요. 캡션은 한번 없애볼게요. 네, 이렇게 라디오 버튼으로 하나씩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 결과에 따라서 아래 문구가 나오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살펴만 보시고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박스가 있고 셀렉트 슬라이더가 있고요. 셀렉트 슬라이더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슬라이더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창입니다. 뭔가 순서가 있는 것들을 할 때 좋겠죠. 1, 2, 3, 4, 5 같은 경우요. 혹은 만족하십니까? 안 만족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릿 토글은 이렇게 온오프 버튼처럼 이렇게 활성화할 때 많이 또 사용을 하고요. 넘버 인풋은요,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연수만 되도록 하려면 스텝을 1로 설정하시면 돼요. 위에 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인서트 넘버, 한국말로 다 사용하겠습니다. 숫자를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고, 이렇게 스크롤로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정수만 입력하게 되려면 그래서 스텝 1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수만 입력하게끔 깔끔하게 나오죠. 혹은 100이라고 하면 이렇게 100씩 올라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도 비슷한 기능인데 슬라이더는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는 이제 숫자를 받는다는 점이 아까 있었던 셀렉트 슬라이더랑 좀 다른 점이겠죠. 데이트 인풋은요, 날짜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창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달력 형태로 나올 수 있게 해서 좀 저희가 쉽게 이런 달력 형태를 가지고 입력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타임 인풋은 현재 시간을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5분 단위로 알람처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걸로 포모도로 만들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다음에 챗 인풋은요, 아까 봤었던 저희 LLM 사이트 있었잖아요. 그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또 해놨고요. 챗 인풋은 또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다다음 시간이나 다다다음쯤에 API 활용한 이제 스트림릿 페이지를 만들기를 또 해볼 텐데요. 그때는 이제 API 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 API 키를 가지고 직접 챗봇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넘버 인풋 했고요, 데이트 인풋 했고, 텍스트 에어리아랑 텍스트 인풋 이 2가지 해볼게요. 텍스트 인풋은요, 말 그대로 이름을 입력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이썬에서는 그냥 인풋으로 하는데요. 그게 그냥 스트림릿 텍스트 인풋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입력창이고요. 최근에 파묘를 봐서
파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이거에 대한 입력 창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겠죠. 라이언킹 이런 식의 챗봇을 만들 수도 있죠. 지금까지 인풋 창을 했는데요. 비슷하게 텍스트 에어리아는 뭐냐면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아는 이 입력 창이 좀 더 길어져요. 나머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쓰실 것이 파일 인풋 창인데요. 파일 인풋, 파일 업로더를 눌러볼게요. 카메라 인풋은 파일 인풋은 사실 되게 많이 쓸 내용인데 이런 창입니다.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SV 파일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 뭐냐면 CSV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파일 이름을 출력하고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것 같죠. 그러면 CSV 샘플 파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펭귄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펭귄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파일 내용과 파일 이름과 파일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CSV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한 줄에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CSV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판다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일을 가지고 왔을 때 바이츠 데이터에다가 리드라고 바로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파일을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를 판다스로 이렇게 잘 읽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글도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서식지 이런 식으로 한글을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잘 될지 한번 볼게요. 이 펭귄2를 불러오면 한글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코딩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대부분의 파일들이 한글을 포함하고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되면 다른 걸로 링코딩 해보겠습니다. 안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잘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장 기본이고요. 그럼 파워포인트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거는 CSV 파일을 불러오는 거였지만 저희는 지난번에 파워포인트 자동화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코드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저희 1주차에 했던 그 콜앱 파일을 여시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 이런 코드를 작성했었어요. 여기다가 일단 여기는 좀 코드가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다 새 파일을 넣으시고 파워포인트 자동화 실습 .py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저희 요런 코드를 했었어요. 이 코드랑 여기서 파이썬 pptx를 깔고 그리고 이런 코드를 통해서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까지 했었죠. 그 코드를 가지고 올게요. 옆에 띄워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일단 임포트 스트림릿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제목을 먼저 써줘야겠죠. 제목이 항상 중요합니다. 텍스트를 저희가 여기다 넣으면은 이걸 파워포인트로 바꿔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죠. 저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인풋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인풋을 하기 전에 텍스트 인풋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에어리아로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개요를 작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참고로 에어리아는 이렇게 문자를 이 입력 창을 좀 길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콜앱에서는 당연히 프린트로 했잖아요. 여기서는 프린트가 안 되니까 STWrite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게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코드가 동일하고요. 이제 파이썬 pptx를 깔아야 해요. 이제 저희가 그때 pip install python pptx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이 터미널 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터미널 상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G쉘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설치를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pip install python pptx.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포트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당연히 모듈 네임이 없죠. 모듈이 없죠. 저희가 설치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python pptx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python pptx죠. 그러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빨리 됐습니다. 엄청 빠르죠. 그러면 다시 리로딩을 해주면 네, 일단 여기까지는 오류가 안 났어요. 그럼 저희가 그때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고요. 다른 거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오류가 안 났어요. 그리고 지금 보셨겠지만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료가 이쪽으로 다운로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괜찮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다운로드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봤었던 다운로드 버튼 있죠. 다운로드 some 텍스트.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버튼을 다시 이제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아까 예제를 다시 참고하시면요. 이 모듈은 이제 메모리에 있는 이런 바이트 스트림을 파일처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요. 실제로 디스크에는 저장하지 않고 이제 임시로 저장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림 위치 초기화를 해주신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다운로드 버튼이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다운로드 하기라는 라벨을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할지 지정을 해주시고 어떤 이름으로 다운로드를 할지 그리고 마임 이제 경로인데요. 마임은 이제 파일 형식을 정의하는 이제 미디어 타입인데요. 파워포인트라서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날아간 거 같네요.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다운로드 하기 하면 네, 이렇게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잘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까지 해봤고요. 일단 이렇게 파워포인트 모듈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고요. 대신 파워포인트 파이썬 pptx라는 모듈을 저희가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배포를 하면 저희가 배포하는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pptx라는 모듈은 이 requirements에도 반드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 pptx를 꼭 넣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배포해 볼까요?